에고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언가 불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이 생기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결핍으로 인해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채우지 못한다면 욕심은 결국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 참나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고 느껴지는 상태가 참나의 상태입니다. 바로 우주를 만든 원초적인 근원과 연결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로 접속된 상태이므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행복 마스터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 참나와의 만나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에 의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생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결핍을 느끼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 걱정 등의 생각을 통해 감정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참나가 아닌 에고와 접속하면서 좌절, 우울함, 분노 등 부정적인 낮은 주파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행복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심리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쾌락주의적인 입장과 자기 실현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쾌락주의적인 입장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느끼는 기쁨, 즐거움 등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쾌락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쾌락주의적인 입장은 자신을 만족시킨다는 면에서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복을 추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신의 해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오감을 통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에고의 특징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자기 실현적인 입장은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환경의 효율적 통제, 두 번째,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세 번째, 자율성, 네 번째, 개인적 성장감,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의식, 여섯 번째, 자기 수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발생한 문제를 잘 처리하며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추구하며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삶을 선택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도 포용하는 긍정적 태도로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자기 실현적 입장의 6가지 요소는 행복의 20가지 키워드 중에서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효율적 통제는 창조와 유사하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소통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자율성은 독립, 네 번째, 개인적 성장감은 도전,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의식은 지혜, 여섯 번째, 자기 수용은 화합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실현적인 입장을 통한 행복의 추구는 쾌락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행복의 추구보다는 한층 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에고의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적인 입장이든 쾌락적인 입장이든 욕구 충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복 추구의 활동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대뇌 전전두엽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충동을 조절하며 계획을 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전두엽으로 인해 인간은 동물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아니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든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 편도체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위험 신호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가 주도적이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편도체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편도체의 충동적이고 흥분한 상태는 잦아들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는 데 필요한 욕구 충족 활동을 하게 되면 편도체의 충동적 기능은 가라앉으면서도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의식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뇌를 장악하기 전에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더 쉬운 방법은 잠시 뇌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생각들이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사라집니다. 그 떠다니는 생각 중에서 판단을 하다 보면 불쾌한 감정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구름 같은 생각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사라지게 마련인데 특히 좋지 않은 생각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잠시 나를 잊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뇌를 쉬게 하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냥 판단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구름처럼 떠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 위한 바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은 둥둥 떠가는 생각의 구름을 그냥 바라보아야 합니다. 헛된 상념에 빠져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그냥 잡생각이 떠오르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기 힘들 때는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고 그냥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서 화를 내게 되면 과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성적이고 보다 포용하는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성적이고 포용하며 분별을 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참나와 접속된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욕구 충족을 통해 만족을 얻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점점 외부에서 찾던 것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참나를 찾아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